혜인이 말고도 더 왔어요. 홍혜인이 내린 차 안에 타있던 퀸즈가 사람들은 쭈뼛쭈뼛 엉거주춤한 자세로 모두 내렸고 백현우의 가족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선아는 홍범준의 팔꿈치를 살짝 꼬집으며 어색하지 않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홍범준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백두관은 어색한 기운을 수습하기 위해 홍범준 쪽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식사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가서 늦은 저녁이라도 하시지요. 백두관은 어색한 기운을 없애는 데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오이팩을 하고 있던 전봉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퀸즈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고 얼굴에 있던 오이들을 후두둑 다 떼어버린 후 딸 백미선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몰라 인성은 과학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돈댁 망한 거 쌤통이라고 현태랑 사돈댁 뒷담화 허벌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마 다 들었을 거야 그지? 나 어떡해? 전봉에는 백미선의 입을 꼬집으며 말하길. 내가 그러니까 그 주둥이 좀 조심하라 했지. 정봉애와 백미선은 늦은 저녁을 준비해달라는 백두관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찬을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 내놓을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시골 밥상을 본 홍수철은 깜짝 놀라서 동공이 풀린 채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콜라겐 촉촉한 족발을 보더니 왜 올라오는 구토를 간신히 참고 도로 공용 접시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어서요. 혹시 물 있나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백현태가 주전자에 담긴 물을 홍수철에게 따라주려고 하자 홍수철은 필사적으로 컵을 막았습니다. 제가 밀봉되어 있지 않은 물은 안 마셔가지고 혹시 생수 있을까요? 홍수철의 눈치 없는 행동을 참던 홍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는지 야 그냥 먹어 라면서 동생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홍수철과 홍혜인의 분위기가 싸해지자 불편해진 백두관은 백현태에게 눈치를 주면서 얼른 가서 슈퍼에 있는 생수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홍수철은 한술 더 떠 알프스산 미네랄 워터로 가져다 달라고 오바를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해도 시골집에 와서 알프스산 미네랄 워터를 찾는 모습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을 뿐이니까요. 생수를 가지러 가고자 신발을 신던 백현태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고 마침 옆집 개 또한 워로로라면서 지저댔습니다. 보다 못한 홍범준이 나서서 홍수철을 혼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철이 없습니다. 홍수철은 늘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 홍범준이 자신을 혼내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내 편이 하나도 없나 싶을 때 역시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였던 홍범준은 홍수철보다 한술 더 뜨면서 말했죠. 알프스산 아니어도 되고요. 독일이나 호주 쪽도 괜찮습니다. 피지산도 괜찮습니다. 저희 정말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생수라고는 제주 삼다수밖에 보유하지 않은 용두리 슈퍼의 백현태와 백두관은 도대체 생수에 언제부터 출신 국가가 있었나 싶어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걸 보다가 열통이 터져버린 홍혜인이 홍수철의 뒤통수를 날리며 말합니다. 주전자물 그냥 처마시라고. 뒤통수 맞는 소리가 어찌나 찰지던지 동생을 시원하게 패는 홍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용두리 가족들은 모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우도 이렇게 맨날 맞고 사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런가벼. 이 일을 어쩌. 서울법대 수석 졸업의 용두리의 자랑이었던 백현우가 홍혜인에게 맞고 살 모습이 선이 그려지자 모두 현우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각이 음성 지원되는 듯한 백현우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그래요. 핫! 럭셔리한 도시 생활을 즐기던 재벌 가족들은 그렇게 시골에서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백두관과 전봉애의 안내에 따라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자 용두리에 적응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범준은 과수원과 농사일을 돕다가 사람들과 함께 새참도 먹고 막걸리도 마셨습니다. 아버지 홍만대로부터 늘 능력이 없는 모질이란 소리만 듣고 살았던 홍범준은 농사에 상당한 소질을 보였고 함께 일하던 농부들로부터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57세의 늦은 나이에 뒤늦게 재능을 찾은 홍범준은 용두리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이참에 그냥 용두리에 말뚝 박을까 싶습니다. 홍범준이 경운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자 김선아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찢찢 찼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이야? 품위 없이 아침마다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코디해놓은 옷을 입고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던 김선아는 읍내까지 나가서 괜찮은 미용실이 있나 봤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이름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습니다. 수봉숙 미장원, 뽕나무 미장원, 아니 미용실도 아니고 미장원이 대체 뭐야?
김선아는 괜찮은 미용실을 찾고자 거의 1만 보를 걸어 다녔고 수많은 미장원들 사이로 퀸즈 헤어 살롱이라는 그나마 세련되어 보이는 미용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왔는데요. 바닥을 빗질하며 매장을 정돈하던 백미선은 낯익은 목소리를 향해 몸을 들어 올렸고 둘은 서로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나는 괜찮은 미용실을 찾다가 여기가 좀 미용실 이름이 괜찮길래 들어와 봤는데 현우 누님 미용실인 줄 몰랐네. 김선아가 몸을 틀어 도로 나가려고 하자 백미선이 달려가 팔짱을 끼며 도로 미용실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백미선의 오른쪽 눈 옆으로 길게 난 핑크 헤어 브릿지를 본 김선아가 다소 불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길 아니 나는 또 이런 핑크핑크한 유러피안 스타일은 또 잘 안 맞아서 사위 누님 이따 집에서 배워요? 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강미, 방실, 현정이 요런벅적하게 달려 들어오는 바람에 김선아는 얼떨결에 미용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난꾸러기 방실은 김선아를 향해서 언니, 여기 알프스 미네랄 워터 한 잔 줘봐요. 그러자 현정이 한층 더 떠서 말하기를 아, 왜 그래? 난 그런 거 안 따져. 독일이나 호주 피지 물 중 아무거나 줘요. 방실과 현정은 장난을 치고 재밌었는지 깔깔깔 재밌다며 웃어 제꼈고 이 모든 걸 듣고 있을 김선아 눈치를 보는 백미선이 제발 좀 입 좀 다물라고 쉬쉬하면서 눈치를 줬지만 눈치 없는 3인방은 퀸즈가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싸가지들이 없다며? 쫄딱 망해가지고 사위네 집에 왔으면 눈치껏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어디 알프스 물을 내놓으라니 그럴 거면 용두리에 오지 말고 알프스를 가든지 그 와이프도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야? 현정의 선 넘는 말에 기분이 나쁜 김선아가 미용실 가운을 확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말씀들이 좀 심하십니다. 누가 어디를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그 두 사람한테 완벽히 속아서 여기 잠깐 이렇게 와 있기는 하지만 곧 다시 다 재개할 거니까 걱정들 마세요. 그러자 김선아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수다 3인방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지나치게 미안해하는 세 사람을 보자 머쓱해진 김선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슬이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진작에 그 여자를 우리 집에서 내쳤어야 하는데 라면서 나지막이 음조렸고 막상 쭈구리가 된 김선아를 보자 안쓰러운 마음이 든 방실, 현정, 강미 3인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모슬이의 이야기를 들은 3인방은 그 여자 면상이라도 좀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진을 찍는 걸 극구 싫어했던 모슬이었기에 김선아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걸 진작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분을 의심했어야 했다며 김선아는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만대의 팔순잔치 때는 이미 위임장 작성까지 끝나서인지 한결 마음이 풀어진 모슬이가 웬일로 단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모슬이의 유일한 사진 하나를 뒤늦게 발견하고 용두리 3인방에게 보여주자 강미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얘 사이코 오순영 아니야? 옛날에 그 오순영하고 똑같이 생겼네. 김선아는 모슬이의 거짓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았나 싶어 흥분했지만 강미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왜 늙지를 않니? 미간에 이거 보톡스 맞은 거니? 그러자 방실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요즘은 보톡스 갖고 이렇게 안 돼. 이거는 거상으로 땡긴 거야. 실을 안에 넣어서 그 실이 쪼그라들면서 살도 위로 쫙 올라가는 거래. 그러자 현정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어려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김선아는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걸 듣고는 어이가 없어 스탑을 외쳤습니다. 제발 오순영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강미가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가지고 와서 김선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체 소풍 사진에는 나왔지만 개별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순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묻자 강미가 대답하기를 얘가 5월 소풍 때까지는 학교를 다녔는데 여름 방학 전후로 강제 전학 당해서 졸업 앨범에는 안 나온 거예요. 김선아는 오순영이 담임 선생님 장기 아래 호흡기에 치명적인 약품을 묻혔고 그 약품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만대가 쓰러진 이유가 단순히 심장발작이라고 생각했던 김선아는 어쩌면 모슬이가 작정하고 홍만대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이 사실을 사위한테 알려야겠어요. 김선아는 헐레벌떡 백현우에게 뛰어가면서 강미에게도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모슬이가 오순영이라는 사실을 증인으로서 증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미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백두관내 사돈댁인 김선아네도 여기 용두리에 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 이미 우리 용두리 식구라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은 아까 뒷담화를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해 김선아에게 배 하나를 쥐어주며 사과를 했죠. 하지만 김선아는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줘야지 왜 배를 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휴, 아직 그걸 몰라요? 백두관 이장님이 왜 우리 고장 과일로 배를 그렇게 미시는지요? 사과의 꽃말이 명성과 유혹인 거에 반해 배의 꽃말은 온화한 애정과 위안, 위로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모쓰리 같은 사람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위안과 위로를 주며 가족의 애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우리 용두리가 바로 그런 데라니까요. 강민은 그렇게 김선아를 향해 활짝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